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모닝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와 함께 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 탄력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22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 관심이 쏠릴 전망인데요. 그럼 투자전략부 김재현 책임연구원과 주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1월과 2월의 업종별 상대 수익률을 보면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1월에 상승했던 업종이 2월에는 하락하는 빠른 순환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이후 지수 레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원화 강세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등에 따라서 업종별 움직임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은 낙폭이 컸던 내수주가 반응을 하면서 계속 재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결국 달러와 물가의 방향성, 즉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과 공급자의 항복 사이에서 하반기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낙폭과대 내수주냐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주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한 것은 트럼프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제외하더라도 기저효과만으로 2017년 글로벌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중국발 공급자의 항복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재고 조정만으로는 글로벌 수요 회복이 미덥지 못하더라도 저가격 탈피 효과는 지속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물가 상승기 업종별 주가를 살펴보면 1사분면의 소재산업재 그리고 IT, 금융 등 경기 민감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경기 민감주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3, 4분면의 음식료 그리고 제약바이오, 생활용품 등의 내수주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구간에서 내수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중 내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서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경기 민감주 내 순환매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수주의 경우 주도주로 바라보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주도주와의 갭 메우기 차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3월부터 그 생활용품 관련 업종들의 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최근 내수주가 상승하면서 그러한 의구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헬스케어 유통 안에서도 업종별로 소분류 업종별로는 차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헬스케어 내에서 세분화 지수의 수익률 그림인데요. 1월 대비해서 바이오는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반면에 기업이익이 양호한 제약과 의료장비 서비스는 낙폭을 만회하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전반적인 상승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통지수를 세분화한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원화 강세로 유통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마트와 일부 홈쇼핑 정도만이 상승을 했고 백화점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생활용품 그 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아까 먼저 질문 주신 대로 과거 패턴상 생활용품은 3월부터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그 눈높이를 낮춰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12월 중국인 입국자는요, 53.5만 명입니다. 입국자 증가율이 감소세가 일단 일단락되었다는 점과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 부진에 따라서 4분기 어닝 쇼크가 주가가 이미 하락했다는 점에서 바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그림에서 보듯이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래단체 관광객 입국 예정 현황 조사 결과표를 살펴보면 10월부터 중국 모객 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되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저가 패키지 여행 판매 제한 조치 여파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눈높이의 레벨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둘째 주에 모객 현황을 보면 2016년 6월 이후 최저치 수준입니다. 네. 이 결국 이제 얼마나 싸졌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아직 그 충분한 수준으로 싸졌다고 보시지는 않는 건가요? 예, 결과적으로는 밸류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한 10%대를 꾸준히
꾸준하고 한류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고 그리고 비탄력적 소비재라는 점 등에서 12개월 선행 PER 기준이 한 20배 이하의 영역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한 단계 레벨 다운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소재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소재 산업재의 경우에는요, 하반기 공급자의 항복의 모멘텀이 재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하락 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한 해의 핵심 정책은 경제 공작 회의와 양해를 통해 구체화되는데요. 12월 경제 공작 회의에서는 재정 정책 효율성 확대, 그리고 통화 정책 중립 기조 유지, 그리고 부동산 거품 억제, 기업 경쟁력 확대, 농업 농청 개혁, 국유 기업 개혁, 민생 개혁 등 7가지 안건을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으로 그동안의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해서 심화 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측 개혁은 지방 양해의 핵심 안건인데요. 2월 2일 기준 31개 지역 중 28개 지역의 양해가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1월 초 양해가 끝난 허베이와 깐수성의 경우에는 10개 항목의 국유기업 개혁 시범함, 국유기업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특히 석탄, 철강 등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허베이에서는 높은 생산설비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한 바 있고요. 3월 양해에서는 더욱 심화된 공급 측 개혁 방침과 세부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요. 내수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화장품보다는 소재 산업재의 센티멘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및 2분기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코스피 업종을 살펴본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하드웨어, 에너지, 철강 등이 꼽히는데요. 소재 산업재를 필두로 그 선호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주식형 공모펀드의 포트폴리오도 과거 내수주 일변도에서 경기 민감주 중심의 분산 포트폴리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경기 민감주로 압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